네, 키워드로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가보시죠.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 초반이 어렵습니다. 어제, 오늘도 이렇게 밀려나면서 출발했지만은 어제처럼 좀 만회를 해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1, 2, 3월 달을 거치면서 시장이 짧은 조정을 계속 보여오면서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그런 학습 효과에 많이 노출된 상태 속에서 또 이번 조정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 코스닥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환율이 너무 높죠. 환율이 지금 1,400원 가까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부담입니다. 이 환율에 비하면 외국인이 좀 덜 파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국내 외환 보유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이게 외환 위기로 갈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환율이 좀 강하게 올랐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소매 지표가 또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은 뭐 랜딩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붕붕 떠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경기가 좋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만 지금 계속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저 멀리 후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역시 좀 어제 조정이 들어왔었던 방산주들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탄력이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좀 독야청청하던 전력기기주들 최근에 약간 삐딱삐딱하는 모습 나타났었죠. 오늘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재룡전기 강하게 하락하고요. LS일렉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다 약세입니다. 자동차도 기아 빼고 나면 좀 약세 흐름이고요. 오늘 뭐 인공지능 쪽에서도 약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만 강세입니다. 지금 모트렉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 모비스의 자율주행 관련 실험과 관련돼서 좀 약간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도 나름 강세 흐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후반에 지금 장 초반보다는 좀 상승폭이 확 줄거나 밀리는 모습입니다. 초반에 강했던 종목들이 자꾸 지금 대밀립니다. 초반에 유진테크나 테스가 강했었는데 지금 밀리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피롭틱스가 어제 조정 이후에 좀 반등 나온 이후 오늘도 좀 반등 이어지면서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워트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동일세미캠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섹터에 약간 좀 맷집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잘 버팁니다. 지금 최근에 S바이오메딕스 계속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밀렸던 알테오젠도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바이오 섹터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하고 대형주들 단에서 삼성전자 지금 8만 원 오늘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조정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탄탄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뒷받침되고요. 반면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장 초반 강한 종목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윗꼬리를 달는 그런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각각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보여도 시장이 좀 반응도가 별로 없죠. 그동안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공권에서 주가가 변동성을 강하게 보이다가 방향을 잡으면 강하게 그 방향을 잡은 쪽으로 밀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악재가 없던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전쟁이라는 악재가 부각이 되고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들썩거리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되돌림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은 일단 좀 흐름이 좀 유효합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비스의 자율주행 시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모트렉스도 강세, 인포뱅크, 오비고 등도 강세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워낙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단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가냐 마냐를 조금 물어보신다면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쪽도 그렇지만 최근에 좀 뉴스가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강합니다. 지금 HPSP는 아침에 급등했다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했다가 지금 원위치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2차전지 쪽에서 대주전자랑 엔캠이 좀 반등이 강한데, 대주전자가 최근에 좀 실리콘 응지제 기반으로 계속 반등이 이틀 연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챙겨보셔야 되겠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약간 이슈, 뉴스가 있는 쪽들이 강합니다. 유리기판 쪽들 오늘 보시면 그동안 조정받았던 필옵틱스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워트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반도체도 조금 뭐랄까요. 호재성 이슈들이 주가에 많이 다 녹아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개별적인 기술적인 대응 하는 수준에서 좀 선조정이 깊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하는 게 좋겠고 최근에 부각되는 장비주들의 뭐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좀 따라주는 전략으로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 대비로도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도 유난히 좀 많이 밀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반면에 방산주 좀 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인데 어제는 또 잠잠하다가 오늘은 시장 대비 강한 것 같거든요. 전력 설비와 방산 쪽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업계가 반도체와 함께 3대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전력기기는 워낙 산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산주는 오히려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는 좀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현대 로템도 21선까지 좀 조정 가능해 보이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지금 옆으로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모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시겠는데요. 일단 방산주들은 막 급하게 팔 것까지는 없는 상태인데 오늘의 저점이 깨지면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반등을 한다라면은 추세적으로 뭐 직전 고점대를 저항대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재룡전기 그동안 이제 전력과 관련된 뭐 LS 일렉트릭 너무 많이 올랐죠.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LS 일렉트릭이 추세가 무너졌냐 물어보신다면 추세는 안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도 지금 21선까지 조정은 들어가겠지만 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는 거지 추세 자체는 하자는 없다. 다만 최근에 뭐 3월달 이후로 현대일렉트릭이 21선을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조정이 더 깊이 들어간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을 보신다라면은 기관이라든지 뭐 외국인들은 최근에 막 강하게 사기보다는 좀 개인들의 매매가 좀 많았었고 차익 실현의 기관들은 좀 많이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확실히 좀 수급적으로 다시 또 들어오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지선 부근에서 좀 노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방산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설비 지금 들어갈까 말까,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두 가지 기준을 주시네요.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지 보자. 급하게 마음먹어서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수급 점검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지선 라인 이 부분에 맞닿으면 그때쯤은 좀 들어가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팁을 주셨어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실적주들입니다. 화장품주, 특히나 그동안 정말 안 움직였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비교적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완성차와 함께 원달러 환율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양호하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이들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소비주들이 너무 안 좋죠. 소비주들이 많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그래도 먼저 턴어라운딩 하는 소비주들은 다 수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악이 지금 내수 소비주들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출과 연관되어 있는 타이어하고 화장품 견조합니다. 최근 시장 하락장 속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고요. 특히 타이어가 실적이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타이어 한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분명히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시장은 좀 예상하고 움직임이 좀 이어진다라는 점. 이 부분 특히 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기차 쪽이 이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고성능 비싼 타이어 쪽들을 계속 앞으로 좀 공급하는 바에 있어서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천연 고무 가격도 낮고 그다음에 뭐 해상 운임 가격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 개선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넥센 타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어 쪽들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화장품이 지금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잘 버텨주고 지금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지금 반등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실리콘2
아까 급락했었습니다만 지금 플러스로 반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시장이 빠지면 확실히 실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튀어오른다. 이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화장품하고 타이어 이쪽 섹터는 지금 실적주로 계속 봐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 이런 쪽들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워낙 많이 빠졌고요. 올해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 외 내수주들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워낙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좀 많이 불편하고 실적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히 내수 소비주들한테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격적인 부분들은 이번 조정에 잘 고려를 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 빠지는 것보다는 종목이 먼저 바닥을 좀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2631인데요. 한 2620, 30 정도가 단기 지지 라인이고요. 이게 깨지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땐 최대가 255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뭐 단번에 온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좀 가능하다라는 좀 고려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상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워낙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종목들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을 서서히 좀 보시고 주도주의 조정폭도 뭐 일정 부분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기회로 서서히 조금 준비해 나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